서민금융진흥원과 어피티가 함께하는 금융독립 프로젝트. 여러분들의 금융독립을 위한 기본 상식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주제는 대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대출은 어떤 의미인가요? 뉴스에서 종종 대출이 등장할 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신용불량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이슈들이 함께 나오니까 대출 경험이 적은 사회초년생분들에게는 대출이 무섭거나 두려운 이미지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대출은 돈을 빌린다는 뜻이고 대출 상품은 돈을 빌리기 위한 금융상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대출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뿐이에요. 빚에도 종류가 있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는 빚을 좋은 빚과 나쁜 빚으로 분류합니다. 나쁜 빚은 내 소득 수준을 넘어선 단순 소비를 위한 빚입니다. 나의 경제적 여력 이상의 명품, 자동차 등을 구입하기 위해 내는 빚이 여기에 해당하죠. 이렇게 소비를 위해서 빚을 내면 그 빚을 갚느라고 월급이 꼭 필요해지죠. 이직을 하고 싶어도, 공부를 더 하고 싶어도 당장의 수입이 필요해서 미래의 나까지 희생시켜야 합니다. 반면 착한 빚은 자산을 늘려주거나 삶을 개선시켜주는 투자금입니다. 대표적인 게 집을 사기 위한 대출이죠. 내가 모으는 돈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 일단 빚과 손을 잡고 내 집을 마련해 두는 겁니다.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적으면서 20년에서 30년 장기 대출 계획에 따라서 돈을 갚는 사이에 집값이 오르는 위험에 대비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는 거죠. 결과적으로 빚 덕분에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으니까 착한 빚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학자금 대출도 착한 빚일 수 있습니다. 사회로 나가기 전에 빚이 생기는 건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빚을 레버리지로 나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니까요. 물론 갓 사회로 나온 우리가 대출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받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래도 필요한 대출은 꼭 받아야 합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착한 빚을 힘껏 끌어안아야 돼요. 여러분, 신용 점수, 신용 등급 이런 단어들 들어보셨죠? 대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이 신용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말하는 신용은 내가 돈을 빌려서, 즉 대출을 받아서 잘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신용점수는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니까 평소에 신용점수 관리를 잘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의 개념과 신용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요? 대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이렇게 세 가지가 대출 삼형제예요. 담보대출은 뭔가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걸 뜻하고 신용대출은 내 신용을 걸고 돈을 빌리는 걸 뜻합니다. 대표적인 담보대출로는 집을 담보로 맡기는 주택담보대출, 예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예금담보대출, 보험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보험약관대출 등이 있어요. 여기서 담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요. 담보는 내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나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그 담보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대출이겠죠. 그래서 담보대출은 신용대출보다 더 쉽게 낮은 금리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갚을 수 있는 대출인지 꼭 상황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증서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보증서는 주택금융공사나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은행에게 발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은 믿을만 합니다 라고 보증을 해준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신용대출은 내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거라고 했죠. 여기서 신용은 금융세계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준이 되거든요. 신용은 한마디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신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신뢰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뜻인 반면 신용은 누군가를 감정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지를 검증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과거에 돈을 빌렸다가 못 갚은 적이 있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거죠. 그동안 내가 은행이나 카드사, 보험사 같은 곳을 이용하면서 쌓아둔 다양한 금융거래 이력들, 이 자료들을 갖고 내가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평가를 통해서 신용점수라는 결과가 나오면 금융회사에서는 이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내가 대출을 갚을지 잘 못 갚을지를 판단해서 대출을 해줄지 말지, 얼마나 해줄지, 대출 금리를 얼마로 매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용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대출 금리로 더 큰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내가 필요한 때 대출을 잘 받아서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신용을 잘 관리해 두는 게 중요하겠죠? 신용 대출을 받을 때도 대출을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건별로 한 번에 돈을 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한도 내에서 내가 통장에서 필요한 때 그때그때 찾아서 쓰는 방식이 있는데, 여기서 전자, 건별로 빌리는 건 말 그대로 신용 대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후자는 마이너스 통장, 통장 대출 등으로 부르죠. 이 마이너스 통장을 두고 마통을 뚫었다, 마통을 열었다라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통장은 원래 내가 갖고 있던 통장, 계좌에 한도까지 돈을 빌릴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좌에 잔고가 없으면 돈을 더 못 쓰는 게 정상인데, 이 마이너스 통장 기능을 걸어놓으면 잔고가 없어도 한도까지 돈을 빌려서 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돈은 다 은행에서 빌리는 돈이에요.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한꺼번에 돈을 빌린 다음에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이자를 내게 되죠. 마이너스 통장은 좀 다릅니다. 마이너스 통장 내에서 내가 한도 이내로 돈을 빌리면 빌린 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고 그게 잔고에 기록되게 돼요. 이렇게 같은 신용대출,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대출이라고 해도 상품의 구조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대출 받으실 때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대출을 받기 위한 단계에서 만나는 용어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대출 금액이 클 때는 어떻게 갚는지 상환 방법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어떻게 갚을지도 함께 정하게 되는데요. 선택지는 원금 균등 상환, 원리금 균등 상환, 만기 일시 상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금 균등 상환은 나는 원금을 대출 기간 동안 나눠서 갚을게, 이자는 남은 원금에서 계산해줘. 원리금 균등 상환은 나는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원리금을 똑같이 나눠서 매달 같은 금액을 갚을게. 만기 일시 상환은 나는 마지막에 원금을 다 갚을게, 그 전까지는 이자만 낼 거야. 이 세 가지 방법 중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고요.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상환, 그 다음이 만기 일시 상환 순서입니다. 그런데 원금 균등 상환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처음 대출을 받고 초반에 갚아야 될 돈이 원금 균등 상환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원리금 균등 상환, 그 다음이 만기 일시 상환, 이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이자를 가장 적게 내는 순서는 원금, 원리금, 만기. 상환 초기에 상환 금액이 큰 순서도 원금, 원리금, 만기.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면 원금 균등 상환이나 원리금 균등 상환 중에 선택하는 게 좋고요. 지금 소득은 좀 불안정한데 나중에 만기가 다가왔을 때쯤에 큰 소득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으로 갚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든 정답은 없고 항상 내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자, 지금까지 대출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갚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만약에 대출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금액으로 상환일로부터 연체가 5영업일 이상 30일 미만 지속되면 신용평가사와 금융권 전체에 나의 연체 소식이 공유됩니다. 이렇게 연체가 2건 발생하면 신용점수가 내려갑니다. 돈을 잘 못 갚았다는 사실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알려졌으니까 금융업계에서는 나를 돈을 빌려줘도 잘 갚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 갚더라도 3년 동안 기록이 남기 때문에 3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외에도 연체 정보가 등록되는 경우는 다양하게 있는데요. 연체는 우리 신용에 정말 큰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금융생활을 하는 동안 연체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신용은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신용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너무 큰 두려움을 갖기보다는 필요할 때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제때 잘 갚아야 우리의 신용과 돈을 지킬 수 있어요. 내 금융생활에 연체란 없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